지금까지 우리가 칸투어 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을 소개해드리고 그 유형의 연습 문제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임의의 적분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 칸토 적분으로 이게 어느 유형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방식을 따라야겠다 이제 이런 걸 판단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적분은 항상 그렇죠. 미분은 항상 가능하지만 적분을 하려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경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이 칸토 적분을 공부를 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수리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칸토어 적분이니까 연습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적분법 말고도 우리가 칸토어 적분으로 여러 가지 수학의 기초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이제 Argument Principle이라는 타이틀로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복수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칸토어 적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얘네들이 폴이 어디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함수가 언제 0이 되는가.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 방정식의 근을 푼다 할 때 그 근, 이제 제로, 그걸 제로라고 불러요. 언제 싱귤러하냐, 언제 무한대가 되느냐, 언제 0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함수의 중요한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아기먼트 프린서플은 그 함수가 갖고 있는 폴이나 아니면 근의 개수를 칸토어 적분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한다기보다 그냥 일단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적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영역 안에 이 함수는 이제 그 브랜치 포인트 이제 이런 건 없는 그런 함수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폴이 몇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근이 몇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점을 찍은 거는 이제 제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폴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닫힌 칸투어를 따라가면서 그 함수의 미분, 이 적분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되냐면 그 값이 이게 요게 된다. 이게 이제 아기먼트 프린서플이에요. 자, 이때 이 n은 뭐냐면 근이라기보다 그 칸투어 안에 있는 근의 총 개수, 제로의 개수, 그 다음에 이 p는 뭐냐면은 그 칸투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 폴의 개수를 의미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제로가 3개가 있고 폴이 3개가 있네요. 3 빼기 3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란 말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개수가 그냥 개수가 아니라 이제 오더를 반영을 해야 돼. 오더. 이중근이다 그러면 개수를 2개로 쳐야 되는 거고, 더블 폴이다 그러면 이제 폴의 개수에도 2배를 쳐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뭐 이걸 증명한다기보다 이제 어떤 수학의 프린서플인 뭐 시어렘인데 그냥 예를 통해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할게요. 자, x의 n승 이제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n은 그냥 1 이상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브랜치 포인트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1 이상의 정수. 자, 그럼 얘는 이 함수는 폴은 없고 근만 있네요. 자, 아이고 왜 x라고 썼을까? z죠. 얘는 폴만 있어. 폴은 없고 제로만 있어요. 얘는 z가 0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n차 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n중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저 적분은 2파이 i분의 1의 c에 대해서 원래 함수 z의 n승 그 다음 그 함수의 미분 n z의 n 빼기 1 dz 그럼 얘는 2파이 i의 z분의 dz 자, 이렇게 되죠. 그럼 z분의 dz는 물론 이 칸투어는 이제 원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함수는 z가 0일 때 심플 폴이 하나 있는 함수고 계레지든 1이죠. 그래서 2파이를 곱해주면 바로 n 바로 요 n이 n중근의 그 n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얘를 z의 m승분의 1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m은 1 이상의 이제 정수고요. 그럼 얘는 이제 m이 0일 때 m차 폴이 있는 거죠. m이 0일 때. 근데 저 적분을 한번 해보면 2파이 i 원래 함수는 1 나누기 z의 m승, z의 마이너스 m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m에 z의 m 더하기 1승 dz. 자, 그럼 뭐 뻔하죠. 얘는 마이너스 m승. 그래서 폴의 총 차수는 n인데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근의 개수 빼기 폴의 개수 이제 그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은 하진 않을 텐데 한번 그래도 그 아이디어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하는 이 적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적분이죠. 자, 이 적분인데 자, f분의 f 프라임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한 영역에서는 이제 얘는 누구를 미분하면 제가 되는 거죠? 누구를 미분하면 제가 되는 거냐면은 로그 fz 로그 함수의 미분이 자기 자신분의 자기 자신의 미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생각하면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는 그냥 로그 fz 뭐 이게 되겠구나. 부정적분을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로그 fz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 얘가 복소수니까 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절대값에 자기 자신의 위상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로그 이거 더하기 i 각도가 되는 거야. 자, 이걸 한 바퀴 돌려서 적분을 하면 그럼 이제 얘는 게 0이 되고 이제 요게 살아남는 건데 자,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제일 간단한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함수를 그럼 저 함수는 이제 여기에서 이중근이 하나 있는 함수죠.
이중근이 하나 있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2라는 값이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여기에 이제 칸토 적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 1인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FZ라고 하는 이 복소수를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점에서는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 실수분은 1이고 허수분은 0이니까 내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2차원 벡터처럼 그리는 거야. 자, 요 자리에서는 i죠.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게는 벡터처럼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그래서 도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i니까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아까 실수했네요. 여기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가 여기가 i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걔는 이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좀 중간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각도가 4분의 파이인 그런 점이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은 길이는 여전히 1이고 각도는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에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로적분을 하면서 요 편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는 0도에다가 이게 돌아가서 90도 돌아갔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갔으니까 각도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70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360도. 그래서 여기서 내 칸토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반 바퀴 도는 동안 편각은 얼마만큼 변했어요? 편각은 0도에서부터 2파이만큼 변했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이 화살표는 한 바퀴가 돌았죠. 여기서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삥 돌아가는 동안 이 각도는 몇 바퀴가 돌아가냐면 2바퀴. 그래서 720도 4파이가 돌아간 거야. 4파이. 4파이에 옆에서 이제 요거 2파이를 나눠주면은 4파이에서 2파이를 나눠주면 2가 남고 i 캔슬돼서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근의 차수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연습 문제 44번이에요. 자, 연습 문제 44번은 뭐냐면은,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고, 자,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사칙연산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수학의 정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딱 해서 이렇게 이런 n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n차 방정식은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n개의 근을 갖는다. 복소수 근을 갖는다. 이게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예요. 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2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
자, 여러분 이거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걸 하는 건데, 여기 무한히 먼 곳에 한 바퀴 큰 이 원을 그려봅시다. 칸투어를. 이 칸투어를 그려면 이제 제일 무한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 함수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n차 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z의 n승. 그럼 z의 n승이 한 바퀴 돌아가면 각도가 몇 바퀴 돌아가? n 바퀴 돌아가죠. n 바퀴 돌아가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규먼트 프린서플에 의해서 그 안에 n차근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증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펀더멘털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제 자연수를 배웠어요. 자연수를 배웠으면 자연수를 가지고 좀 놀다 보면 자연수 갖고 부족해. 나는 정수가 필요해. 왜 정수가 필요하죠? 자연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2 더하기 x는 1이다. 그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자연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방정식을 풀면 자연수에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수를 만들었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놀까? 그랬더니 안 돼. 왜냐면 2 곱하기 x는 3이다. 내가 정수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필요하구나. 유리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리수로 확장을 했어요. 2분의 3.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유리수만 가지고 해봤더니 안 돼. 왜 안 되냐면 x제곱은 2다. 이걸 해봤더니 거긴 유리수근이 없죠. 루트 2라는 무리수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수, 유리수보다 더 큰 숫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실수만 가지고 해봤더니 여전히 또 안 돼. 왜냐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방정식은 실수에서 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 단위를 도입을 했죠. i라는 걸 도입을 해서 복소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복소수를 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어떤 방정식을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방정식은 복소수로부터 근이 없는 그런 방정식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복소수를 포함하는 더 큰 어떤 슈퍼 숫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슈퍼 숫자 이런 게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소수를 가지고 아무리 방정식을 만들어봐도 걔는 전부 복소수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헛수고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썼지만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죠. 자연수를 포함하는 정수를 포함하는 유리수를 포함하는 실수를 포함하는 복소수. 네, 복소수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숫자는 이런 방정식의 근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칙연산하는 이제 가장 그것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이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